네,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합니다.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구자웅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관옥 정치연구소 미니 소장, 장현주 전 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국민의힘이 지도 체제를 둘러싸고 정말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저희가 바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이요. 지난주에 있었던 배현진 최고위원의 사퇴 소식에 이어서 오늘 사퇴하겠다 의사를 밝혔습니다.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핵관이라 불리는 선배들도 총체적 복합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깊이 성찰해달라. 그러니 실질적인 이선으로 윤핵관뿐만 아니라 다 물러나 주십시오. 나도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자, 구자웅 차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조수진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면서 이제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배현진 최고위원이 물꼬를 텄다라면 네. 이 초선 의원 33명이 연판장을 돌리면서 이 권성동 원톱 체제로는 더 이상 이 민심을 수습하기 어렵겠다.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화답하듯이 이 조수진 최고위원까지 이 최고위원직을 물러남으로써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체제는 사실상 이제 붕괴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도훈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래 조수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최고위원이 같이 동반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가 이 주말 새에 좀 기류가 변해서 이렇게 사퇴를 하겠다 밝힌 것 같은데요. 큰 흐름을 거역할 수가 없었겠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이준석 대표 체제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권성동 그 대표 직무에 대한 체제도 윤석열 정부를 특히 이제 경제 안보 위기 상황에서 여서야대 국면에서 야당을 이끌어가면서 윤석열 정부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 그래서 여당의 새로운 그 지도부가 필요하다 이런 큰 흐름을 거역할 수가 없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조수진 그 최고위원 사퇴 이후에도 무슨 당원 당규에 따라서 조금 검토해 볼만 할 만한 측면은 있지만 그건 부수적인 거고 큰 흐름은 여권에 늦어도 그 9월까지는 새로운 지도부가 형성돼야 된다. 이게 큰 흐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도 안 됐는데 여당이 비대위 얘기가 나오는 게 상당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이런 좀 급격하게 흘러가는 분위기가요, 소장님. 네. 대통령실도 비대위로 전환하는 것의 필요성을 인지한다. 이런 기류와 상관이 있겠습니까? 지금 조수진 의원이 얘기한 부분이 정확하게 문제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당정대.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정당의 어떤 지도부를 바꾸는 부분에서 지금 국한되고 있는데 사실은 국민적인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 대통령실도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 정부도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 지금 고물가에 굉장한 사실 민생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잘 대처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국민들의 어떤 시선이 곱지 않거든요. 이 부분이 하나고 또 한 가지가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예요. 사적 채용 문제라든가 뭔가를 대통령의 어떤 일들을 잘 보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기구, 삼축이라고 지금 조수진 의원이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이 없는 한은 사실은 국민들이 어떤 이 기대치가 충족이 되지 않을 수 있겠다. 특히나 이제 대통령이 내일 휴가를 갑니다. 네. 휴가를 갔다 오고 나서도 변화의 어떤 모습이 전면적인 어떤 쇄신과 거리가 있다면 국민들은 그 기대치가 충족이 안 되는 순간 더 이 불만이 쌓여갈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의 어떤 지지율이 더 폭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감안한다면 삼축을 전면적으로 이 교체하는, 쇄신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새 정부가 출범 100일도 되지 않았는데 비대위 체제로 가는 이런 상황을 아마 본 적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기억이 나진 않는데 이런 초유의 사태, 대통령의 의중도 비대위를 원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지도 체제만 바꾸면 비대위로만 바꾸면 윤 대통령도 흡족하게 같이 당 정의 대가 같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구자웅 차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범여권,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킨 범여권의 쇄신의 이제 출발점이 이 당의 어떤 인적 쇄신이 되는 것이고요. 아마 당이 만약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결정을 한다라면 그것에 맞춰서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대통령실을 어떤 쇄신한다든지 아니면 내각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다든지 아마 변화의 물꼬가 계속 그 파문이 이어가듯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첫 단추를 과연 누가 낄 거냐? 국민의 5년 단임 임기를 보장받은 대통령이 먼저 쇄신을 하기에는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 국민의힘이에서 먼저 인적 쇄신의 물꼬를 트고 비대위 체제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 체제를 어느 정도 이제 꾸려가는 일정을 확정을 한다라면 거기에 맞춰서 대통령실 일부 개편 또는 전면 개편 그리고 내각도 필요하다라면 일부 쇄신책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범여권의 이 쇄신 바람은 이 국민의힘 발로 시작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국민의힘 당원 당규의 요건에 대해서도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그 당원 당규 같이 좀 보시면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거리되거나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의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이제 거리 문제는 이 대표가 이제 사고로 규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해결이 된 부분이고 기능 상실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변호사님은요? 그렇습니다. 일단 비대위가 들어오려면 당대표가 거리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고로 규정 지은 것이 이미 일단락되었기 때문에 거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어야지 비대위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인데요. 네. 그 상실에 대해서 최고위가 총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 네. 또는 과반만 사퇴를 해도 최고위가 의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능이 상실된 거로 봐서 비상사퇴, 그러니까 비대위가 들어올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과반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일반적인 경우에는 4명이 사퇴를 하게 되면 네. 일단은 최고위 기능이 상실된다라고 보고 네.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제 사퇴를 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2명만 더 사퇴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조수진 최고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1명만 만약에 더 사퇴를 하게 된다면 최고위 과반이 사퇴하는 걸로 해석을 해서 일단 기능이 상실되는 거로 볼 수 있는 요건은 충족이 일단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번 상황에서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쪽으로 해석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이걸 해석하기에 나름에 따른다면 사실 비대위가 들어올 만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지만 지금은 뭔가 답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최고위를 그런 기능이 상실되는 과정으로 몰아가는 좀 보이지 않는 손이 좀 보이기는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제 눈에는 또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최고위원들의 사퇴는 릴레이로 더 나올 것 같고 네. 비대위 전환으로 몰고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당에서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 기능을 상실했다. 최고위가 이렇게 판단을 할 것 같으신지 현재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당의 그 총이라고 할까 이런 거는 첫째 이준석 체제는 안 된다 더 이상. 네. 네. 둘째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도 더 이상 안 된다. 셋째 그래서 그 단순히 비대위 체제도 안 되고 비대위 체제를 넘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야 된다. 네. 네. 이게 당의 큰 뜻이라고 볼 수 있고 물론 그것도 이제 당원 당규에 따라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아까 우리 장현주 변호사가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그 최고위 기능 상실이라는 거는 이제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내지는 반대이기 때문에 5명 이상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미 그 김재원, 배현진, 조수진 4분이 선출된 3분이 그만둬서 사실은 선출직 가운데 반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상실됐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 이제 1명만 더 나가게 되면은 과반 출석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윤영석 그 최고위원이나 아니면 이제 권성동 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 이제 성일종 정책위원장이 뭐 사퇴하는 식으로 그거는 절차를 맞추면 되고 또 사무처에서 그거에 대한 해석은 있을 수 있고 지금은 이런 이제 당원 당규나 이런 거는 정당은 그 정치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네. 큰 정치적 뜻이 쓰면은 의원총회라든지 또 그 당 중앙위원회라든지 네. 이런 데서 충분히 절차는 갖춰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부수적인 문제고 지금 큰 뜻, 대의, 총의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우리 민생을 챙기면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을 국회에서 잘 이끌어 가야 되겠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큰 뜻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흐름 속에서 지도부의 다른 의견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퇴 안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2명의 최고위원이 있고요. 그러니까 당대표 거리 아니다, 직무대행만 가능하다, 정미경 최고위원 입장이고 김용태 최고위원도 사퇴 안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구자욱 차장님. 네. 그러면은 이제 향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두 분이 버티는 경우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아마 그 당의 기조국에서 유권 해석을 내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2명은 뭐 버틸 수 있지만 당 기조국에서 만약에 그 재적 과반수가 무너졌기 때문에 네. 사실상 최고위는 기능을 상실했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리면 비대위 체제로 얼마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미경 최고위원이나 김용태 최고위원이 지금의 어떤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막을 힘이 과연 있을까 하는 네.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요. 네. 예. 이번 그 비대위 체제 구성은 여러 가지로 좀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의 면모를 일신한다라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지만 네. 다른 한 측면에서 보면 만약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돼서 조기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한다라면 네. 이 당원권이 6개월 정지돼 있는 이준석 당대표가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아예 막을 수 있는 아예 나오지 못하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원권은 6개월 정지돼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이전에 전당대회가 치러진다라면 당원권 정지 상태에서 다시 출마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면 면모도 일신하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어떤 재도전도 막는 뭐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아마 정미경 최고나 김용태 최고 두 분의 최고위원이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조기 전당대회 개최 이것을 막을 힘은 사실상 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지금 이제 이준석계 최고위원 2명은 좀 계속 반대를 할 것 같다. 그래서 좀 진통이 더 예상된다. 이런 예상을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지도 체제에 대해서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데 이견이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 지금 우리가 다 비대위를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비대위에 가서 또다시 지금 권성동 대행처럼 또 한 2달 못 넘기는 그런 과정이 만들어진다라고 또다시 하면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 그렇죠. 그러면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되는 건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고 어떤 체제로 가느냐에 대한 고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고민 없이 일단은 권성동 체제는 무력하게 이제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으니 일단 종식을 시켜야 되겠다. 마음이 급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권에서 지금 이런 상황을 관리하려면 아주 정치하게 뭔가 계획을 짜고 네. 누가 비대위원장을 맡고 이것의 흐름을 어떻게 하고 조기 전대를 하면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플랜을 만들고 나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지 마구 지금 뭐 일단은 비대위로 간다. 그리고 비대위의 어떤 조건마저도 사실은 뭐 동의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런 혼란성이 계속해서 국민들은 불만이거든요. 왜 지금 2번의 선거를 다 승리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권력투쟁이라든가 이렇게 혼란상만 보여주느냐라는 것이 국민들의 시각입니다. 이런 권력투쟁, 자중질환을 겪고 있는 모습에서 뭔가 쇄신을 하려면 이후의 일까지 내다보는 그런 큰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하지 않나 없지 않나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런 혼란 속에 나오는 비대위의 분명한 의미는 이준석 대표 체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 오늘 SNS에 글을 올렸는데 좀 더 이제 직접적인 표현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어떤 내용이 담겼냐?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지 말라 했더니 이제 개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기 시작하려는 것 같다. 앞서 이제 올렸던 양두구육의 2차 얘기인 것 같고요. 또 밑에 내용을 보면은 당권의 탐욕에 제정신을 못 차리는 나즈굴과 골룸 아닌가라면서 반지에 대한 캐릭터들의 비유를 당내 상황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이 글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사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SNS를 많이 참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당원권 정지 6개월 라는 좀 중징계를 받고 전국에 있는 당원들과 함께 뭐 만나고 다니는 자리를 통하면서 SNS는 좀 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방들도 많았고 절대 지지 않는 뭔가 싸움닭 같은 모습들도 많이 보여줬었는데 지금 당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서 말을 많이 아끼다가 최근에 아무래도 권성동 원내대표로부터 이제 시작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문자 내부 총지로 내부 총질을 하는 당 대표 이 문자를 보고부터는 저는 이제 SNS를 다시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 SNS는 상당히 강한 어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양두구육을 넘어서서 이제 개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판다. 이것은 사실 이제 대놓고 권력투쟁을 하면서 자신에게 정치 보복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의미로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제정신을 못 차리는 뭐 나주구가 골룸 아닌가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사실 골룸이라고 하면 우리가 유명한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와서 이제 그 절대 반지를 탐하는 그 권력에 뭔가 탐욕이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의 그 정부 여당에 있는 그 정치인들, 특히 윤핵관들을 네. 그런 이제 권력 다툼, 정치 다툼을 비화하는 세력으로 뭔가 몰고 있는 것이라서 네. 이건 거의 권력 다툼의 아주 최고봉에 지금 최고조에 올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오전에 올린 조금 전에 올린 글입니다. 이 글 양두구육이 아니라 이제 구두구육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개고기 이제 개머리골 걸고 개고기를 팔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거 뭐 당권의 탐욕에 제정신을 못 차리는 나주굴, 타락한 왕들, 그 영화에 나오는 소설에 나오는 타락한 왕들을 칭하는 나주굴, 그리고 골룸.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 SNS 글 위원님? 우선 그 앞서 우리 김관우 교수님이 그 국민의힘 비대위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셔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먼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번에 비대위가 구성되면은 그 이번 비대위는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비대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네. 당의 중진 뭐 이미 언론에 이름도 나오죠. 정진석, 주호영 또 이제 당의 그 비슷한 선수의 중진들 있죠. 뭐 박주선 의원도 있고 조경태 의원도 있고 정우택 의원도 이거 뭐 예, 정우택 의원도 있고 네. 이제 이런 분들 가운데 한 분이 그 맡아가지고 전당대회를 잘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당대회에서 이제 임기 문제 이런 거는 협의하면 되니까 잘 정리될 걸로 보고 이준석 대표는 이제 말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 강해지는 거는 이제 좌절감이 클 때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오는데 네. 지금 본인이 밀려날 거에 대한 위기감이 좀 작동한 것 같습니다. 네. 당권의 탐욕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또 네. 반대편에서 보면은 이 모든 문제가 이준석의 당권에 대한 탐욕 때문에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준석 대표의 그 젊음, 청년 정치에 많은 기대를 했는데 이게 웬걸 무슨 성상납 의혹이 나오고 한 업자한테 20여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하고 그건 여의도 구태 정치인들도 잘 안 하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말로 이준석 대표가 당을 위한다면은 할 수 있는 결정 두 개 있습니다. 첫째, 경찰 수사 잘 받고 둘째, 더 이상 당을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말고 본인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좀 더 거창하게 얘기하면 나라를 위해서 이제 사퇴를 결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그 친 이준석계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 대표의 당 복귀 가능성도 점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윤리위 결정은 당권 정지 6개월입니다. 예. 그런데 예. 만약에 비대위로 가면은요 예. 제명과 같은 효과를 최고위가 줘버리는 내버리는 거죠. 거죠. 갑자기 윤리위 징계 결정을 아예 그 무시하는 또 다른 게 벌어지기 때문에 예. 이거는 원래 그 효력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적으로 가처분 대상이 돼요. 자, 어제랑은 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이 조금 전에 사퇴를 했기 때문에 또 상황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지금 보면 친 이준석계에서는 이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거기다가 또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네. 이게 비대위로 돌아가는 것에서 어떤 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이제 법률적인 문제까지 간다라면 내홍이 이제 법률적인 문제로 비화되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여권의 어떤 수습, 비대위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이게 쉽게 수습이 안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제 이도윤 위원님께서는 이제 이준석 대표의 문제, 이준석 대표가 경찰 수사를 잘 받고 이제 스스로 당대표직을 물러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는 이미 이제 당원권 정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좀 잊혀질 필요가 좀 있다고 봅니다. 잊혀질 필요가 있다.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SNS 활동을 좀 자제하는 것이 전체 여건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당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는 그 등 돌리고 있는 2030의 어떤 그 MZ세대의 민심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이냐. 이준석 대체제 또는 이준석 보완제를 내각에 참여시키든 대통령실에 포진시키든 아니면 당의 어떤 새로운 리더십으로 끌어안든 아마 지금 그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60대 이상의 그 보수 지지층과 2030의 어떤 청년 지지층이 함께 결합을 했기 때문에 두 번의 전국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런 분석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당대표를 두 번의 전국 선거 승리 이후에 뭐 찍어내듯이 이제 윤리위 결정으로 당원권을 정지시키다 보니까 2030 세대들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 철회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국정 수행 지지도에서도 상당히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전국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인 MZ세대 2030의 민심을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이준석은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된다라면 이준석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청년 정치인을 발탁해서 그런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그 기회를 만든다든지 뭐 여성가족부 폐지를 지시하셨는데 만약에 청년부를 신설을 해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보내서 이 논란을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결심은 결국 이 키를 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심이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키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산 넘어 산의 모든 거를 거쳐서 비대위가 구성이 된다라고 해도 순탄하게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 된다고 해도 그 비대위원장 임명 자격, 또 그 비대위의 어떤 성격, 지도체제의 성격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요, 소장님. 비대위를 어떻게 이제 구성하느냐도 예. 또 하나 문제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비대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네. 그러니까 조기전대하고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듯이 이준석 전 이제 대표죠, 아직은. 대표의 문제가 이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여권 일부에서는 사실 이준석 대표가 빨리 사퇴하고 조용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서 이게 잘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지만 사실 권성동 이 대행의 문자 파문에서 핵심은 뭐냐면 대통령의 의중이 거기 들어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내부 총질이라는. 결과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렇게 징계를 받고 있는 그런 와중 속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이었느냐가 최대의 관심사였는데 그것이 네. 확인되는 이런 장면들이 벌어진 거고 그래서 이 이슈가 불거졌고 이것이 이런 상황에서 이게 갑자기 사라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더 추가적으로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는 것과도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대위를 얘기하기보다는 비대위가 사실 구성될 수 있는 조건들이 충족이 될 수 있느냐는 것부터가 지금의 문제라고 보고요. 만약에 비대위가 구성된다면 사실은 조기에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이견을 이렇게 없애려고 한다 그러면 조기전대가 맞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실질적인 차기 당권 주자들이 올라서서 그런 힘의 어떤 실질적인 힘을 보여줘야만 국민들이 그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모이고 결속하고 이렇게 되지 비대위가 어떻게 해도 차기 당권 주자랑 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또 흔들리고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는 네.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대위는 이 조기 전대의 어떤 역할만 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럼 네. 다음 주부터 당장 뭐 비대위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좀 더 뭐 의원총회나 이런 걸 거쳐서 8월 말 뭐 이렇게까지 넘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가급적이면은 대통령이 휴가 중인 다음 주 안에 당 지도부 사퇴 다 마무리하고 비대위 구성까지 하고 심지어는 전당대회 언제 하겠다고까지 하면은 그 최선이겠죠. 지금은 이제 그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논의를 한다면은 그럼 그 차기 전당대회에서 어떤 지도부가 들어와야 되느냐. 첫째 오늘 조수진 의원도 잘 얘기했지만 이른바 그 윤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깝다고 여기는 분들이 대표 자리를 차지한다고 그러면 그건 지나친 욕심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안철수 이제 의원도 그 가능성이 있는데 안철수 의원은 이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대표가 돼서 이준석 대표처럼 행동한다고 하면은 그건 아마 그 당에서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그 이준석 대표 비슷하게 안철수 그 의원도 나만 먼저 생각하는 거 아니야? 첫째도 나, 둘째도 나, 셋째도 나. 그거 버리지 않으면 그 대표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셋째, 김기현 이제 그 의원도 중요한 후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제일 그래도 그 정치적 균형감도 있고 또 지난 정권에서 탄압받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볼 때 김기현 대표도 중요한 의원도 굉장히 중요한 후보이긴 한데 대표로서의 어떤 그 카리스마나 리더십 이런 게 어떨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본인도 살펴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여권의 그 권력 기반이 굉장히 좀 좁혀진 측면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비대위원장은 당 중진이 하더라도 대표는 조금 더 널리 보면서 중도 보수에서 좀 국민의 신망을 얻을 만한 분들을
우리가 좀 모시는 그런 방안도 함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좀 마지막으로 이준석 대표 SNS 글 하나 더 짚고 이번 순서 마무리할 텐데요. SNS에 이런 글 올렸습니다. 그 음식점에서 메뉴판을 찍은 걸 올렸는데 그 메뉴가 좀 의미심장했습니다. 간장 불고기 6,000원이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네. 이제 여러 번 많이 언급이 됐죠. 간장이 이제 안철수, 장제원 의원 두 사람을 이제 비유하는 것이다라고 해석들이 되고 있습니다. 차장님, 네. 이준석 대표의 속내 뭡니까? 이렇게 올리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애둘러서 자꾸 자신의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본인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는 알겠습니다만 저게 과연 개인의 어떤 정치적 성장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그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 여권의 어떤 그 내용을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그 비판하고 또 누군가를 그 욕하는 것은 잠시는 뭐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자기에게 돌아올 가능성도 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싸워 물리쳐야 될 상대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어쨌든 한솥밥을 먹는 그 여권 내 같은 이 동지들인데 그 동지들을 겨냥해서 자꾸 저런 이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비판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에게는 좀 품이 넓은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데는 저런 그 행동들이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좀 아쉬운 대목이고요. 저는 뭐 지금 이제 비대위가 이제 거의 확정적인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비대위를 맡거나 아니면 차기 이 당권에 도전하는 사람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사심없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비대위원장도 맡아야 되고 당대표도 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다시 싸울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차기 대선 주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당권을 장악한다라면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이 당직에도 포진시키고 공천에서도 유리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윤석열 정부 성공은 오히려 산으로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차기 총선도 승리할 수 있고 그 다음 대선에서도 정권 창출이 가능하다. 나의 정치적 미래는 포기하겠다. 이런 사람이 사심없이 당직을 맡고 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만이 지금의 어떤 여권의 내홍을 수습할 수 있지 않을까. 과연 그런 사람이 나타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첫 번째 순서에서는 오늘 오전 이뤄진 조수진 최고위원의 사퇴로 이 비대위 전환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질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는 여의도 소식 이제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용산으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하죠. 대통령실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